연봉 6억 큰딸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연봉 4억 큰아들은 5만 원이었죠. 그런데 월 200만 원 버는 막내는요, 480만 원을 줬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믿어지시나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딸의 가방은 에르메스였어요. 300만 원짜리였죠. 그 가방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10만 원을 건네면서요. 차가웠습니다. 딸의 눈빛이요. 큰아들은 회사 로비에서 만났어요. 1시간 30분을 기다렸죠. 아버지, 죄송해요. 승진 때문에 5만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막내는 달랐습니다. 관악구 반지하에 절 모셨어요. 곰팡이 냄새나는 7평 원룸이었죠. 치킨집 접고 편의점 알바까지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거짓말이 새 자식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라는 걸요. 아, 말씀드려야 할 게 있네요. 파산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비밀 계좌에는요, 500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0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68세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을요.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삼성동 펜트하우스 80평에 살았어요. 현관문을 열면 4미터 높이 천장이 보였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펼쳐졌어요. 밤이면 불빛들이 눈부셨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현관 앞에 명품 구두가 줄지어 놓였어요. 큰딸 수진이의 하이힐은 루브탱이었죠. 빨간 밑창이 반짝였습니다. 큰아들 준석이는 벤츠를 몰고 왔어요. S클래스였죠. 손주들은 로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주의를 줄 정도였어요. 그날도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300만 원짜리 6년근 홍삼이었어요. 금박 포장에 리본까지 달려 있었죠.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건강식품 좋은 거 많아요.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어요. 준석이는 30분 뒤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비쌌어요.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였죠. 배송기사 2명이 들고 올라왔습니다.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매일 쓰세요. 준석이도 웃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막내 민호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장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온 게 선물이지.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죠. 민호야, 설마 또 빈손이야? 준석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형은 그래도 카드라도 사오지. 편의점 5만 원짜리라도.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음식을 날랐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송편까지 20가지가 넘었죠. 손주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이 집 누가 물려받아요? 수진이의 딸 지은이가 물었어요. 12살이었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말렸지만 눈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준석이의 아들 재민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우리 아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자. 추석인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수진이와 준석이의 눈빛을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삼성동 펜트하우스 시세가 얼마인지, 제 회사 주식이 얼마인지, 예금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왜? 진짜는 한 명뿐일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아플 때, 아니, 가난해질 때,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6개월 투병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모였어요. 수진이는 3일 내내 눈물을 흘렸죠. 준석이는 장례 절차를 챙겼어요. 민호는 말없이 영정사진 앞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아, 아버지. 병원 일이 좀 바빠서 2분 통화였어요. 준석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제가 전화드릴게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만 매일 전화했어요.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들고요. 제가 튀긴 거예요. 드셔보세요. 치킨은 식어 있었어요. 봉천동에서 삼성동까지 지하철로 1시간 30분 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진짜는 한 명뿐이라던 그 말을요. 40년 동안 일했습니다. IT 부품 제조업이었어요. 중국 공장 3개, 베트남 공장 2개를 운영했죠. 직원이 500명이었습니다. 매출은 연 1200억이었어요. 순이익이 150억 정도 나왔죠. 제 지분이 70%였으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자산이 얼마인지 5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뭡니까? 자식이 가짜라면요.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절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돈을 사랑하는지 시험이 필요했어요. 가혹한 시험이요. 아내 산소에 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이었어요.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확인해 보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죠.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죠. 30년 거래한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일 아무도 모르게 해줘야 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500억을 비밀 계좌로 옮기겠습니다. 스위스 은행이요.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시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회사는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어요. 명목상 매각이었죠. 실제로는 1년 약정 위탁 경영이었습니다. 이것도 비밀 계약이었어요. 언론에는 건강 악화로 은퇴라고 발표했죠. 삼성동 펜트하우스도 정리했습니다. 전세로 돌렸어요. 보증금 10억을 받았죠. 이것도 비밀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어요. 구로구 원룸이었죠. 15평짜리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어요. 80평에서 15평으로요. 가구도 다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겼죠. 이불 한 채, 밥솥 하나, TV 하나. 옷장에는 낡은 옷만 걸었어요. 명동시장에서 3만 원짜리 점퍼였죠. 백화점 옷은 다 기부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회색 점퍼에 구겨진 바지, 3만 원짜리 운동화까지. 이게 500억 자산가의 모습이라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자식들을 분석했습니다. 큰딸 수진이부터요. 성형외과 원장, 연봉 6억. 청담동 40평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국제학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 학비가 5천만 원이었죠. 명품을 좋아했어요. 가방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디올까지 매달 백화점에서 300만 원은 썼죠. 수진이는 돈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면 안 돼. 절대로. 어릴 적 수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큰아들 준석이는 어떨까요? 대기업 전무 연봉 4억이었습니다. 강남 35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부인은 의사 집안이었죠. 시댁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더 좋아요. 명절 때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준석이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무에서 부사장으로요. 하지만 경쟁자가 있었죠. 사내 정치가 치열했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에 전화할 때마다 하던 말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체면을 중시했어요. 창피하면 안 돼. 회사에서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준석이의 신조였죠. 막내 민호는 달랐습니다. 치킨집 사장, 월 수입 200만 원이었어요. 봉천동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이었죠. 7평짜리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었죠. 카페를 열었다가 망했어요. 빚이 2억이었습니다.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과 누나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했죠. 너 또 돈 달라는 거야? 우리도 바쁘다. 수진이가 했던 말이었다고 해요. 민호야, 형도 회사 일 때문에. 미안하다. 준석이의 말이었죠. 민호는 혼자 힘으로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빚은 아직 1억 5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파산했다고 하면요. 수진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준석이는요? 아버지,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변명부터 할 거였죠. 민호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도와줄 여유가 없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틀리고 싶었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를 바랐어요. 특히 수진이와 준석이가요. 제가 가난해져도 절 사랑해주길 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요. 제발, 혼잣말을 했어요. 제발 제가 틀렸으면.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첫 번째 전화는 큰딸에게 걸기로 했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수술 대기 중이라.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요? 내일? 내일은 수술 잡혀 있고요. 모레 오후 5시 병원으로 오세요. 30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어요. 30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겠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모레가 왔습니다. 청담동 성형외과로 갔어요. 지하철 7호선을 탔죠. 구로에서 청담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병원 건물은 5층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반짝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예약하셨어요? 아니, 원장님. 이수진 원장님 면회 왔는데.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진료 중이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어요. 하지만 제 낡은 점퍼가 눈에 띄었죠. 옆에 앉은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시계를 봤어요. 5시 10분이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됐어요. 수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어요. 7시였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나오시나요? 원장님이 긴급 수술 들어가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8시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1,500원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4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9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괜찮아.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진료실로 오세요. 진료실은 넓었습니다. 20평은 돼 보였어요. 책상 위에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에르메스였습니다. 새 거였어요. 앉으세요. 수진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수진이는 책상 건너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사업을 접었다. 네. 무슨 소리예요? 회사를 정리했어. 빚이 많아서.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이시잖아요. 500억 넘게 가지신 분이. 다 날렸어. 중국 공장이 부도났고 베트남도 적자였어. 투자한 코인도 폭락했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도 팔았어. 지금은 구로 월세방에 살아.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겠니? 수진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려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다.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 여유 없어요. 딸 학비가 연 5천만 원이에요. 병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직원 월급만 달마다 3천만 원이 나가요. 변명이 쏟아졌어요. 그래, 알겠다. 일어서려는데 수진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10만 원권 한 장이 건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맙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에요. 죄송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초라했습니다. 10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딸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죠. 밖으로 나가는데 수진이가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요. 진료실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까 제 앞에서는 안 웃었는데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탔어요. 9시 30분 전철은 한산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수진이었죠. 아버지,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 자제 부탁드려요. 제 위치상 주변 시선이 부담돼서요. 건강 챙기시고 필요하면 복지관 알아보세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전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죠. 생각했습니다. 연봉 6억을 버는 딸이요. 1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최선이라면서요. 에르메스 가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진료실 책상 위에 있던 그 가방요. 새 거였어요. 아마 이번 달에 산 것 같았죠. 손목에 시계도 봤습니다. 롤렉스였어요. 800만 원은 할 거예요. 반짝이고 있었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300만 원 더하기 800만 원. 1100만 원이네요. 근데 저한테는 10만 원이었어요. 110분의 1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수진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넌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어릴 적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7살 때였죠. 제가 사업 실패해서 월세방에 살 때였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급식 맛없어서 남겼어. 그러면서 도시락을 내밀었죠.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빠가 먹을게. 고마워.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힘내라고 남긴 거야. 그때 수진이는 날 사랑했어요. 돈이 없는 아빠였는데도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6억을 버는 원장이 됐죠. 청담동 병원을 운영하고요. 명품을 걸치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빠한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 자제였어요. 복지관을 알아보래요. 68살 아버지한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전철에서 내렸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밤 10시에 구로역은 쓸쓸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 밝았어요. 월세방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였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좁았습니다. 15평이었으니까요. 80평에서 15평으로 줄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4미터 높이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2미터 반이었죠. 샹들리에도 없었어요. 형광등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당분간 연락 자제.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죠. 10만 원. 연락 차단. 복지관 권유. 이게 40년 키운 딸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어요.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혼잣말을 했죠. 큰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준석이는 다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장남이잖아요. 제 성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죠. 제발. 중얼거렸어요. 준석이는 달라야 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딸이 이 정도였는데 큰아들은 어떨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수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석아, 나 아버지다. 아,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승진 심사 기간이라 말끝을 흐렸어요. 10분이면 돼. 점심시간에 잠깐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낮 12시 30분에 회사 1층 로비로 오세요. 30분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강남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구로에서 강남까지 40분 걸렸죠. 테헤란로에 있는 대기업 본사였습니다. 30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죠.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50평은 됐을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운동화 소리가 쩍쩍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어디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준석 전무님 면회 왔는데요. 예약하셨어요? 아들이라서요.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전무님 아버님이세요? 제 차림새를 훑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전화를 걸더니 말했어요. 전무님이 회의 중이시래요.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였어요. 푹신했죠.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낡은 점퍼 때문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12시 40분이었습니다. 10분 늦었네요. 준석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가 됐어요. 30분이 지났죠. 1시 30분이 됐습니다. 1시간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다시 갔습니다. 전무님한테 다시 연락 좀 해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이 긴급회의 들어가셨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래요. 2시가 됐습니다. 1시간 30분째였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걸은 게 실수였죠. 로비 한쪽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죠. 소파로 돌아와 먹었어요. 밥알이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사러 다시 편의점에 갔어요. 500원이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준석이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 로비 구석 카페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준석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2시 30분에 또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짧게 말할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석아, 아빠가 사업을 접었어. 준석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를 정리했다. 빚이 많아서 회장님이시잖아요. 500억 넘게. 다 날렸어. 중국 공장부도 베트남 적자, 투자 실패까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구로에 월세방 살아. 15평짜리. 준석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정말이세요? 정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가 일자리 좀 알아봐야지. 경비라도. 준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말을 못하더니 다시 시계를 봤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저도 형편이. 괜찮아. 내 형편한다. 죄송해요. 지금 승진 심사 기간이거든요. 부사장 자리가 걸려 있어서 실수하면 안 돼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을 빼더니 건넸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 아버지, 그리고 준석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평판에 영향이 갈 수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준석이가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회의 시간이라. 나중에 제가 전화드릴게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갑더군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준석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정문으로 걸어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10만 원보다 적었죠. 반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심코 SNS를 열었어요. 친구 목록에 준석이가 있었죠. 게시물을 봤습니다. 최근 게시물이었어요. 3시간 전이라고 나왔죠. 사진이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드디어 프로 레슨 시작. 실력 늘릴 시간이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그거 비싸던데?
준석이가 답글을 달았어요. 3개월에 200만 원인데 투자할 만해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골프 레슨에요? 방금 저한테는 5만 원을 줬는데 말이죠.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만 원 나누기 5만 원. 40배였어요. 골프 레슨이 아버지보다 40배 중요했던 거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어요.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도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준석이었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만난 건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 발표까지 3개월 남았거든요. 제 위치를 이해해 주세요. 필요하면 구청 복지과에 알아보세요. 또 복지과였습니다. 큰딸도 복지관이라고 했죠. 큰아들은 복지과래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구로의 밤 풍경이 보였죠.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멀리서 전철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했습니다. 연봉 4억 버는 아들이요. 5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이게 다라면서요. 골프 레슨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짜리요. 오늘 등록했더군요. 승진 심사 기간이라며 바쁘다던 사람이요. 골프 연습장 갈 시간은 있었나 봐요. 어릴 적 준석이가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죠. 제가 사업 초기라 돈이 없었어요. 준석이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못 사줬습니다. 준석아, 미안하다. 내년에는 꼭 사줄게. 준석이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건강한 게 최고 선물이에요. 그날 준석이는 케이크도 없이 미역국만 먹었죠. 하지만 행복해했어요. 가난한 아빠였는데도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전무가 됐어요. 연봉 4억을 받고요. 강남 35평 아파트에 살았죠. 벤츠를 몰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5만 원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 자제였어요. 구청 복지과를 알아보래요. 승진에 방해된대요. 아버지가 짐이 됐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제 너무했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니다. 내 형편도 있으니까. 사실은요.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뭐라고 해서요. 장인어른이 아버지 일 하시고는 저한테 충고하시더라고요. 가족 문제 조심하라고. 회사에 소문나면 곤란하다고. 그래.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정말 당분간은 연락 어려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2명이었습니다. 큰딸과 큰아들이요. 둘 다 절 버렸어요. 10만 원과 5만 원. 연락 차단과 연락 자제. 복지관과 복지과. 15만 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자식 둘이 준 돈이요. 제 자산은 500억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자식들이었죠. 알았다면요? 아마 매일 전화했을 겁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짐이었죠. 부담이었어요.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일했죠. 3자식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도 시켜줬죠. 집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15만 원이었어요. 연락 차단이었죠. 복지시설 권유였습니다. 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내가 남아 있었어요. 민호요.
치킨집 하는 아이였죠. 월 200만 원 버는 애였습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 있었어요. 반지하에 살았죠. 7평짜리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도울 여유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는요. 하지만 마음은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기대하고 싶었어요. 제발, 기도했습니다. 민호는 달라야 해. 제발 한 명만이라도. 다음은 막내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월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가난한 아들이요. 형과 누나는 부자였지만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막내는 가난하죠. 그가 보여줄 진심은 무엇일까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받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호야, 통화 괜찮니? 네. 지금 치킨 튀기는 중인데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제요? 오늘이요? 제가 지금 가요. 아니, 내일. 안 돼요. 오늘이요. 6시에 가게 문 닫고 바로 갈게요. 어디 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구로구 월세방이야. 주소 보낼게. 네. 꼭 기다리세요. 오후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땀범벅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죠. 치킨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안겼어요. 꽉 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연락하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들어와. 민호가 방을 둘러봤어요. 15평짜리 원룸이었죠. 여기 사세요? 응. 펜트하우스는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사업을 접었어. 회사를 정리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빚이 많아서 다 날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장부도, 베트남 적자, 투자 실패까지.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아세요? 응. 만났어. 뭐래요? 바쁘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쓴웃음을 지었죠. 저도 3년 전에 빚 때문에 도움 청했을 때 거절당했거든요. 알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한테 오세요. 뭐? 같이 살아요. 제 집으로 가요.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너 형편이 어떤데? 상관없어요.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넌 반지하 살잖아. 7평이라며. 충분해요. 제가 방 한쪽 비워드릴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야, 기다리세요. 제가 짐 싸는 거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즉시 움직였어요. 옷을 챙겼습니다. 이불을 개었죠. 30분 만에 짐을 쌌어요. 택시 탈까요? 아니다. 지하철 타자.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민호가 제 짐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이었는데 끙끙거리지 않았어요. 관악구 봉천동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었어요. 40분이 걸렸죠. 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었습니다. 골목이 좁았어요. 가로등이 어두웠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였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곰팡이 냄새가 확 났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7평이었죠. 작았어요. 부엌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문도 없었어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죠. 창문은 반쯤 땅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리만 보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전 바닥에서 잘게요. 아버지는 이불에서 주무세요. 안 돼. 내가 자라. 싫어요.
아버지가 편하게 주셔야죠. 우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뭐 먹고 싶으세요? 냉장고 안을 봤습니다. 김치 하나, 계란 3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괜찮아. 안 배고파? 거짓말.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럼 라면 끓일게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가 작았어요. 1인용이었죠. 2개를 끓여야 했어요. 먼저 제 것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깨더니 넣었어요. 민호야, 계란은 내 거에 넣어. 괜찮아요. 전 계란 안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민호는 계란을 좋아했거든요. 라면이 끓었어요.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드세요. 제 앞에 놓였죠. 계란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기 것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넣지 않았습니다. 3개 중 하나를 제게 줬고 2개는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더군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맛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죠. 참았어요. 민호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계란 없는 라면이었어요. 맛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제가 끓인 게 맛있어요? 응.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밤 11시였습니다. 이불을 깔았어요. 민호는 구석에 담요 하나만 깔았죠. 민호야, 같이 자자. 싫어요. 아버지 편하게 주무셔야죠. 7평인데 따로 자면 어떡해. 괜찮아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응? 전 행복해요. 뭐가? 아버지랑 같이 살 수 있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야. 3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잖아요. 좋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소리에 깼어요. 민호가 움직이고 있었죠. 어디 가니? 시장이요. 장 보러요. 이 시간에? 새벽 시장이 싸거든요. 돈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가려는데 불렀습니다. 민호야. 네. 고맙다. 민호가 웃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1시간 뒤 돌아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뭐 샀어? 고등어요. 한 마리에 3,000원이래요. 싸죠? 김치도 샀어요. 2,000원. 계란도 한 판. 5,000원. 계산했습니다. 1만 원이었죠. 민호야,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사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고등어였어요. 구워줬죠. 맛있다. 다행이다. 제가 요리는 못하거든요. 충분해. 밥을 먹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일자리 알아봐야지. 안 돼요. 왜? 제가 벌면 돼요. 아버지는 쉬세요. 민호야, 내가 얼마나 버는데.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오전 11시에 나갔습니다. 치킨집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다녀올게요. 저녁에 봐요. 그래. 혼자 남았습니다. 7평 방이 너무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사람들 다리가 지나갔죠. 생각했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민호는 3년을 살았어요. 혼자요. 빚을 갚으며요. 형과 누나는 도와주지 않았죠. 저도 몰랐어요. 민호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하다, 민호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녁 8시에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어요. 장사 잘 됐어? 그냥 그래요.
웃었지만 피곤해 보였죠. 씻고 올게요. 화장실로 갔어요. 5분 만에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짧았어요. 물을 아끼는 것 같았죠. 배고프지? 뭐 먹을까? 전 괜찮아요. 가게에서 먹었어요. 나는 라면 끓여드릴게요. 또 라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에 갔죠. 싼 것만 샀습니다. 고등어, 계란, 김치, 두부, 가끔 닭 가슴살을 샀어요. 아버지 단백질 섭취하셔야죠. 민호는 새벽 5시에 시장 다녀와서 6시에 아침을 차렸습니다. 7시에 제가 먹으면 민호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11시에 치킨집으로 갔죠. 밤 8시에 돌아왔습니다. 9시간 일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민호야, 오늘 늦게 오네. 밤 11시였거든요. 아, 네.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요. 뭐?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4시간이요. 왜? 돈 더 벌어야죠. 아버지 계시니까 생활비가 더 들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야, 그럼 넌 언제 자니? 괜찮아요. 새벽 1시 30분에 집 와서 3시까지 자면 되니까. 그리고 낮에 치킨집 한가할 때 조금 자면 돼요. 하루에 2시간 반이었습니다. 안 돼. 그만둬. 싫어요. 몸 망가진다. 안 망가져요. 아직 젊잖아요. 35살이었어요. 젊긴 하죠. 하지만 하루 2시간 반만 자면서 일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제발 그만둬. 싫어요. 아버지 드릴 거 많아요. 고기도 사드리고 과일도 사드리고 영양제도 사드려야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야위였어요. 10kg는 빠진 것 같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병원 가자.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제발. 아버지, 전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68세 생일이었죠. 민호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어요. 생일 축하해요, 아버지. 초가 하나 꽂혀 있었죠. 어디서 샀어? 편의점이요. 5,000원이에요. 싸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 제 생일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였죠. 수진이가 케이크를 사왔었습니다. 50만 원짜리였어요. 5단 케이크였죠. 아버지, 최고급이에요. 그때 민호도 있었어요. 빈손이었죠. 수진이가 빚고 왔습니다. 민호는 또 빈손이네.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사오지. 지금은 달랐습니다. 5,000원짜리 케이크였어요. 50만 원의 100분의 1이었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민호의 하루 편의점 알바비가 4만 원이었거든요. 5,000원이면 8분의 1이었어요. 2시간 반 자면서 번 돈의 8분의 1을요. 제 생일 케이크로 쓴 거였죠. 고맙다, 민호야. 불 끄고 소원 비세요.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민호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호가 잠든 뒤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있었죠. 몰래 봤습니다. 죄송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치킨집 수입 월 200만 원. 편의점 알바 월 48만 원. 총 248만 원이었죠. 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월세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빚상환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매달 180만 원이 나갔어요. 남는 건 68만 원이었습니다. 저축하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제가 온 뒤로 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었어요.
2배였죠. 제 생활비까지 포함됐으니까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48만 원을 더 벌어서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저축을 중단했더군요. 매달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생활비 80만 원 곱하기 6개월. 48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제게 쓴 돈이었죠. 큰딸은 10만 원, 큰아들은 5만 원을 줬습니다. 민호는 480만 원이었어요. 32배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큰딸은 연봉 6억이었습니다. 큰아들은 4억이었죠. 민호는 월 200만 원, 연봉 2,400만 원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요. 큰딸은 연봉의 0.0017%를 줬습니다. 큰아들은 0.00125%였죠. 민호는 20%를 쓴 거였어요. 수입의 5분의 1을요. 비교가 됐습니까?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과연 민호의 마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유산을 노리는 걸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진짜라고요.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고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진짜는 한 명뿐이에요. 그게 민호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가 편의점에서 돌아왔어요. 새벽 1시 30분이었죠.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민호야. 네. 너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왜 날 모시는 거야? 형이랑 누나한테 보내면 되잖아. 민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버지, 전 형이랑 누나가 싫어요. 왜? 걔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죠. 전곡을 찔렀습니다. 넌 어떻게 알아? 3년 전부터 알았어요. 제가 빚 때문에 도움 청했을 때 차갑게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명절 때는 비싼 선물 들고 오잖아요. 아버지 돈 때문이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달라요. 전 아버지가 좋아요. 돈 있을 때도 없을 때도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울지 마세요. 전 행복하다니까요. 진짜예요.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7평 반지하에서요. 곰팡이 냄새 나는 방에서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80평 펜트하우스보다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큰딸과 큰아들에게도요. 500억의 비밀을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의 시험이 끝났어요. 결과는 나왔습니다. 진짜는 막내였어요. 가난한 치킨집 사장이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제일 부자였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에게요. 이제 끝낼 겁니다. 회장님, 6개월이네요. 충분했어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가족회의 일정 잡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로 하겠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수진아, 나 아빠다. 아버지, 왜 연락하세요? 연락 자제해달라고. 중요한 일이 있어.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 변호사 사무소로 와. 변호사 사무소요? 무슨 일인데요? 유산 문제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산이요? 아버지 파산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냥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어요.
준석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변호사 사무소. 유산 문제로 가족회의한다. 유산이요? 근데 아버지 돈이. 그냥 와. 안 오면 후회할 거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죠. 민호에게는 직접 말했습니다. 민호야, 토요일에 같이 나가자. 어디요? 변호사 사무소. 형이랑 누나도 온다. 민호가 놀랐어요. 형이랑 누나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가면 알게 될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강남 변호사 사무소 회의실이었죠.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또 에르메스였습니다. 아버지, 인사가 딱딱했어요. 준석이도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민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치킨 냄새가 났죠. 수진이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너 왜 그렇게 말랐어? 걱정하는 척이었어요. 괜찮아요. 민호가 짧게 답했죠. 준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냐? 그냥 그래요. 둘 다 민호를 쳐다봤어요. 동정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6개월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오늘 이 자리는 이성우 회장님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이요? 아버지 회사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오늘 얘기할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성우 회장님은 6개월 전 파산을 연출하셨습니다. 네.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 파산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자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석이도 당황했어요. 그럼 회사는? 경영권 위탁이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요. 펜트하우스는요? 전세로 돌렸다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잠깐만 들어봐.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은 세 자녀를 시험하셨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험이요? 네. 6개월간의 테스트였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큰딸 이수진 씨. 아버지께 드린 금액 10만 원.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연락 차단. 문자로 연락 자제 요청. 복지관 이용 권유. 수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큰아들 이준석 씨. 아버지께 드린 금액 5만 원. 이후 연락 최소화. 회사 평판 우려. 구청 복지과 권유. 준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아들 이민호 씨. 변호사가 민호를 봤어요. 아버지를 7평 반지하에 모심. 6개월간 생활비 지원 총액 480만 원. 편의점 알바 추가로 시작. 하루 수면 시간 2시간 반. 아버지 생일 케이크 구매 5천 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큰딸 10만 원, 큰아들 5만 원, 막내 480만 원. 32배 차이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큰딸은 연봉의 0.0017%, 큰아들은 0.00125%, 막내는 20%. 비율로 따지면 막내가 1만 배 이상 더 드린 겁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안 끝났어. 제가 말을 끊었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알아? 수진이가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어요. 눈이 커졌죠. 이게 스위스 은행 계좌야. 잔액 확인해봐. 수진이가 읽었습니다. 500억 원?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석이도 봤습니다. 진짜네. 파산은 거짓이었어. 너희를 시험한 거야. 제가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 진짜는 한 명뿐이라고. 확인하고 싶었어.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석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너희 아버지가 구로 월세방에서 굶고 있을 때 말이야.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 돈 줬겠지? 그게 사랑이냐?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이성호 회장은 전 재산 500억을 막내 아들 이민호에게 상속한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돼? 제가 물었죠. 너희는 10만 원, 5만 원 줬잖아. 민호는 480만 원 썼어. 게다가 6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반씩 자면서 날 모셨어. 당연한 거 아니냐? 준석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이나. 제발. 수진이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그때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형이랑 누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세요. 놀랐습니다. 민호야, 쟤들이 너한테 뭐 해줬는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수진이와 준석이를 봤습니다. 형, 누나. 1년만 더 시간 드릴게요. 그 기간 동안 진짜 마음으로 아버지 모셔봐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다시 부탁드릴게요. 민호야. 수진이가 동생을 안았어요. 고마워. 준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민호가 그러니까 1년 기회를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준석이가 답했죠. 매주 한 번씩 와. 전화가 아니라 직접. 밥을 같이 먹어. 민호처럼 새벽 시장 갈 필요는 없어. 그냥 정성만 보여. 돈 말고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아버지. 명품 가방 한 달만 끊어봐.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 검진이나 데려가. 네. 그렇게 할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1년을 봐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이와 준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민호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화나셨죠? 응. 그래도 기회는 줘야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넌 착해도 너무 착하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건 임시 유언장입니다. 1년 뒤 재평가 후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500억이 민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었죠. 수진이와 준석이가 변한다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민호야. 네. 고맙다. 형 누나 감싸줘서.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넌 진짜 효자다. 아니에요. 전 그냥 아버지가 좋을 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반지하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가요? 민호가 물었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지. 집이요? 펜트하우스? 다시 돌아왔어. 민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너랑 같이 살 거야. 80평에서. 와.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고마워. 삼성동으로 갔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6개월 만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미터 높이 천장이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한강뷰가 펼쳐졌습니다. 우와. 민호가 감탄했어요. 여기서 살 거예요? 응. 이제 넌 여기 주인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1년 뒤면 내 집이 될 수도 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반지하도 좋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8시간이었어요. 6개월 만에요. 제 방 옆방에서 잤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행복한 소리였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진짜를 찾았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석이가 변할 수 있을까요? 1년 뒤에 알게 될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아버지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제가 만든 도시락이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계란말이, 소시지, 김치볶음이 담겨 있었죠. 내가 만들었어? 네. 서툴지만 먹어봤습니다. 짰어요. 간이 안 맞았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거짓말. 짜죠? 웃었어요. 그래도 고마워.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4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병원 검진 예약했어요. 뭐? 제 병원에서 종합 검진 받으세요. 무료로요. 괜찮아. 안 돼요. 받으셔야죠. 우겼습니다. 검진을 받았어요. 2시간 걸렸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직접 처방전을 썼습니다. 매일 드세요. 제가 챙겨 드릴게요. 준석이도 변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전화가 왔죠. 아버지, 저 준석이에요. 응. 오늘 시간 되세요? 왜? 같이 등산 가요. 날씨 좋잖아요. 놀랐습니다. 준석이가 등산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지.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2시간을 걸었어요. 준석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저한테 기대세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아버지, 경치 좋죠? 그래. 어렸을 때 자주 오셨죠? 너희 엄마랑. 기억나요. 저도 따라왔었는데 추억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주 토요일에 왔어요. 준석이는 일요일에요. 민호는 매일 있었죠. 셋이 돌아가며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진심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의심이 들었죠. 유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6개월째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호와 얘기하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울고 있었죠. 아버지, 왜? 오늘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했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실수가 아니었는데 가족들이 저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겠다. 네, 너무 힘들어요. 처음이었어요. 수진이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요. 아버지, 사실 저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왜? 남편은 연구만 하고 딸은 학교만 가고 명품 사도 허전하고 돈 벌어도 공허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전 아버지한테 10만 원 드리고 나서요. 후회했어요. 매일이요. 수진아. 근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온 게 어디야? 정말 용서해 주실 거예요? 너 요즘 매주 오잖아. 3개월째잖아.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알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밤 수진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잤습니다. 예전 자기 방에서요. 아침에 일어나 말했죠. 오랜만에 푹 잤어요. 집 같아요, 여기. 웃었습니다. 너 집이잖아. 9개월째였습니다. 준석이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봤죠. 편지지가 2장이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저 준석이입니다. 9개월 동안 매주 뵈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산 때문이기도 했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보는 게 좋았어요. 등산하는 게 즐거웠고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골프를 끊었어요. 200만 원짜리 레슨이요. 그 돈으로 아버지랑 여행 가고 싶어서요. 승진도 포기했습니다. 부사장 자리요. 대신 주말에 쉬는 부서로 옮겼어요. 아버지 더 자주 뵙고 싶어서요. 처가 눈치도 안 봅니다. 장인어른한테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최우선이라고요. 6개월 전 5만 원 드린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들 준석 올림.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를 접었어요. 준석아. 네, 아버지.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요. 1년이 됐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소에 모였어요. 4명 모두요. 수진이, 준석이, 민호, 그리고 저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년 평가 결과입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큰딸 이수진 씨. 52주 방문, 빠짐없음. 매주 도시락 지참. 월 1회 병원 검진 동행. 명품 구매 90% 감소. 아버지께 쓴 비용 연 2,400만 원.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 이준석 씨. 52주 방문, 빠짐없음. 등산 24회, 영화 관람 12회. 골프 레슨 취소. 승진 포기, 주말 근무 없는 부서 이동. 아버지께 쓴 비용 연 1,800만 원. 준석이도 조용했어요. 막내 아들 이민호 씨. 365일 함께 거주. 매일 식사 준비. 편의점 알바 지속. 아버지께 쓴 비용. 계산 불가. 시간과 정성으로 환산 불가능. 민호가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회장님, 최종 결정 부탁드립니다. 일어섰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어. 수진이, 준석이 모두 변했어. 둘을 봤죠. 처음엔 의무감이었을 거야. 유산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중간부터는 달랐어. 진심이 느껴졌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유산 분배를 수정한다.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큰딸 이수진 50억 원 상속. 수진이가 놀랐어요. 아버지. 큰아들 이준석 50억 원 상속. 준석이도 눈물을 흘렸죠. 막내 아들 이민호 400억 원 상속.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제일 오래 나를 사랑했으니까. 돈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50억도 과분해요. 너 요즘 명품 안 사잖아. 그게 더 고마워. 준석이도 저랬습니다. 아버지, 승진 포기한 거 후회 안 해요. 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더 값지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민호가 형과 누나를 봤습니다. 형, 누나. 1년 동안 수고했어요. 수진이가 동생을 안았어요. 내가 기회 줘서 고마워. 준석이도 어깨를 두드렸죠. 동생아, 내가 제일 효자다. 인정한다. 셋이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다 같이 밥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민호가 물었죠. 봉천동 치킨집 가자. 민호 가게로. 정말요? 응. 거기 치킨이 제일 맛있더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넷이서 걸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봉천동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20평도 안 됐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치킨을 주문했어요. 사장님, 후라이드 2마리요. 민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튀기더군요. 10분 뒤 나왔어요. 드세요. 치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죠. 민호야, 이거 진짜 맛있다. 준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동생 장사 잘 되겠는걸? 민호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하려는데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니, 내가. 아버지, 제 가게에서 제가 싸야죠. 웃으며 나왔습니다. 밖에서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전 이제 편의점 알바 그만둘 거예요. 왜? 이제 빚 다 갚았거든요. 아버지 덕분에요. 내가 뭘 했다고. 같이 살아주셨잖아요. 그게 힘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거실에 앉았죠. 넷이서요. 차 마실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지.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했죠. 애들아,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오늘부터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이자. 넷이서. 좋아요.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전 매주 올게요. 준석이도 말했죠. 저도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전 매일 있는데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진이와 준석이가 돌아갔어요. 다음 주 봐요, 아버지. 그래, 조심히 가라. 민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왜?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평화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8세 노인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결과는요? 세 자식 모두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막내, 1년 만에 깨달은 큰딸과 큰아들까지요.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과 멀어져 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님은 돈이 아니라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세요. 10만 원,
100만 원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진심이에요. 시간이죠. 돈으로 사랑을 재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효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효자예요. 가난해도 부모님을 모시는 게 진짜 자식입니다. 부자여도 부모님을 버리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추억이나 후회되는 일이나 앞으로의 다짐까지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500억보다 값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